구성원이 이제 저랑 우리 부대표님 계시고, 지문 시민상담사하고 연구원이 총 20명으로 지금까지 배출되셨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아침에 오셨고요, 원장님이. 작년에 간단하게 이제 앞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특강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 1월에 황금알에서 나왔고요. 2월 달에 KBS 아침마당에서 방송 나갔고요. 지금은 이제 세종포스트에서 동영상 촬영한 게 있고요. 거기 보면 DT뉴스하고 연결돼서 거기 인터넷 신문에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특강인데요.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 지문책을 보기 위한 편하게 책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지문의 종류가 다 나와 있어요. 앞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눈이 작으신 분이나 눈이 노안이 오신 분은 못 볼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확대하시면 보여요. 그래서 지문의 유형은 이렇게 총 10가지예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에 복합 지문은 11가지로 나와 있죠. 복합 지문은 여기에 있는 지문이 두세 개가 섞인 것을 복합 지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선, 외선, 공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건 정확하게 분류가 되는데 내선하고 외선은 보시기에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만 틀리면 헷갈려요. 방향만 틀리면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가 인주로 찍었을 때 이 물결 끝부분이 물결 부위가 새끼손가락으로 흐르거나 내 몸 안쪽으로 흐르는 게 좋아요. 내 몸 안쪽으로 흐르는 게 내선이라 그래요. 끝부분이 물결 부분이. 그래서 가끔은 왼손 오른손 찍고 헷갈리신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물결의 끝 부분이 몸 안으로 아니면 그러면 새끼손가락 쪽으로 흐르거나 잘 아마 여러 번 보셔야지만 돼요. 우리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성격을 보고 내 성격에 가까운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책에서 헷갈리시면. 그리고 내선 지문이 우리나라에 대개 60% 정도 차지할 만큼의 상당히 많아요. 많은 지문이 많고요. 요즘에는 다 지문이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내 손가락에 하나의 지문만 있지 않아요. 하나의 지문만 있는 사람도 있고 2개, 3개, 4개, 10개의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손가락에 10개가 손가락 지문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없고요. 가장 많이 있는 사람이 제가 6가지 봤어요. 저도 5가지 지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손가락을 다 찍어 보셔서 5가지다. 그럼 5가지 성격이 내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만 찍어 놓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라고 하는데 내 손가락이 빙산의 일각이라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지식적으로 배우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보여진 게 전부가 아니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그럼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거나 나를 바라볼 때도 자기 인식을 할 때도 냉철하게 자기를 잘 바라봐야지만 된다. 우리는 다들 긍정적인 사고를 했다고 자기를 믿어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어떤 갈등의 구조가 되거나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쉼없이 뱉어내요. 부부와 싸움할 때, 자녀한테 화를 낼 때, 넌 왜 이것밖에 못해? 넌 왜 이 모양이야? 맨날 술만 먹고 들어와? 막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비판적인 단어만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나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고 보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아상과 긍정적인 자아상은 누가 만들어주느냐? 부모님이 만들어줘요.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뭐냐면 샘 징크스라는 화가예요. 작년에 그 하이퍼리즘에서 극사실주의에서 전시를 했던 작품이에요. 이 샘 징크스라는 작가도 처음부터 작가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장난감 제조업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이 예술가였어요. 그래서 예술가의 장모님의 어떤 것을 흡수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 텔레비 어린이 캐릭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작했던 사람인데 이것을 자기가 화가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인물들을 갖다가 실사례처럼 이렇게 정말 실제 보면은 진짜 사람처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장모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작가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환경 영향,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작품은 피에타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내가 보통은 자식이 이것도 작년에 제가 특강을 했던 건데 프리다 칼로도 되게 어릴 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서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유모한테 맡겨서 프리다 칼로를 키우는데 유모가 전혀 사랑 없이 맹목적으로 아이를 키워요. 어떤 사진을 보면은 젖을 먹여도 전혀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렸을 때 눈을 마주쳐야지만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도 되게 정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어느 날 디에고를 만나는데 디에고는 너무 자상한 거야. 자상해서 그냥 사랑에 빠졌는데 이 디에고는 같이 살다가 자기 처제를 사랑하게 돼요. 이게 바람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왜냐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프리다 칼로는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이 디에고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디에고가 와요. 그래서 다시 재결합을 하는데 조건은 단지 너는 내 옆에 있을 뿐이다. 최근에 영화 굿바이 싱글이라고 영화를 제가 봤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김혜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빨리 잃었죠. 빨리 잃었고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로 성장하지만 되게 철부지처럼 행동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시듯이 말하는데 얘는 그냥 사고치고 옆에서 여기 남자친구가 해결해주고 스타일리스트인데 옆에서 거의 매니저처럼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친구인데 근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김혜수는 투덜대요. 내 편이 없었어. 그럼 옆에 사람들 되게 황당하죠. 지금까지 내가 너 편에 대해서 문제도 해결해줬는데 막상 이렇게 되면은 내 편이 없었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너는 한 번이라도 남의 편이 진정으로 되어준 적이 있느냐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나도 그러면 한 사람이 약간의 공감, 우리는 사실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한 사람끼리 당겨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많이. 결혼하기 전에 나 아니면 죽겠다라는 남자를 친구해서 결혼했더니 나중에 남편한테 구박을 받아요. 너 결혼하기 전에 너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나 안 받았지 해서 복수극이 이루어져요. 실제 사례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내용이지만 실제 사례로 10년 넘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결혼할 때 계속 쫓아다녀서 나랑 결혼 안 해주면 나 죽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불쌍해서 결혼해줬는데 너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니네 장모가 나 반대했었잖아. 그걸 10년 보복을 해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에 나오는 김혜수도 엄마를 잃었고 여기에 중학생을 임신했던 단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끌리는 것들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혜수는 되게 순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흡수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너무 쉽죠. 남을 보고 평가하는데 너무 잘해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신을 평가하는 데는 너무 약해요. 잘 몰라요. 자기를 찾아보라고 하면 죽을 만큼 힘들어서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반문을 해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늘 남을 보고 평가하는 데는 너무 잘해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 잘해. 저 사람 이렇잖아. 그래 맞아 동요해요. 근데 너가 어떻게 행동했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 되면은 내려놔버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봤더니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걸로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겉으로는 웃지만 내 마음도 웃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은. 겉모습은 항상 웃고 있지만 내 식대로 이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어쩌면 저조차도 가끔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는 다 오케이예요. 그래, 이해해. 근데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 누가 뭔 말해도 다 안 들려요. 그게 원래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이 더 아픈 사람은 더 많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늘 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하게끔 옆에서 도와주시면 돼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냥 터칭해주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크게 너 상담받아, 크게 너 정신병원 가야지, 약 먹어야겠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사람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정말 진심 어린 긍정적인 말로 해주면 괜찮아요. 아주 쉬운